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정보교사 황성훈.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과학과 김정선입니다.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수업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수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산대진고등학교로 경기도 일산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소프트웨어 과학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최우수교에 선정이 되었었고요. 2019년에 소프트웨어 과학융합형 교육과정에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AI 교육 시범 운영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에 선정되어서 올해는 그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과학융합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보와 과학이 융합되어서 수업했던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작년 가을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과학선생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던 중에 올해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개학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잠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과학과 정보 수업에 있어서의 융합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올 3월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과 교육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에서 팬데믹에 대해서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판다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를 했을 때 괜찮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책을 보았었는데 전 세계의 위험을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현실화가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학 교과서의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좀 힘을 실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본교에서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독서 연계 수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점을 가면 바이러스 쇼크, 팬데믹이라고 하는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관련된 도서 활용 수업을 겸해서 도서 연계 심화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은 많은 전염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굉장히 큰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보교과에서 배우는 판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발생 현황과 확진자, 사망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정보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과학과 수업에서 수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교과와 연계된 내용의 수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독서 연계 수업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준비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쇼크, 팬데믹이라고 하는 두 도서를 선정을 하여서 학생들이 읽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국경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팬데믹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 팬데믹 현상에 맞춘 새로운 대응 전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학 시간을 통해 팬데믹을 일으키는 원인체에 대한 이해 수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학생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바이러스 쇼크, 팬데믹과 관련된 도서 활동을 통해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발표 결과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중점 내용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현황에 따른 대륙별에 대한 차이, 인종별에 대한 차이, 나이별에 대한 차이 등등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전파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물론 전에도 사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많은 전염 관련된 질병이 있었으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전파력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운 전파력에 대해서 원인체에 대한 1차적인 수업을 과학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그 발생 동향에 대한 수업을 다음 정보 수업의 판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정보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은 우선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판다스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을 1학년에 다 배운 학생들로 판다스를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이 판다스에서 하나하나씩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데이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을 하고 필요한 자료 추출된 거에서 필요한 부분에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은 연산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각화를 하고 또 리포트를 생성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판다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업을 하였습니다. 열에 대한 연산, 행에 대한 연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코로나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 내용들, 인종에 관한 차이라든지 대륙에 관한 차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지역별 차이, 나이에 대한 차이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분석을 하게끔 어떠한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학생들이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별로 또 팀별로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던 내용들인데요. 판다스에서 기본적으로 시리즈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인덱스를 설정을 해주고 그러한 내용들을 수업을 하였고요. 또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주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프로서 보여줌으로써 간단한 코딩만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재밌어 하였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운받은 내용, 다운받은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드라이버에 연동을 하고 불러와서 판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시키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프, 표로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화면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거는 매플로립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리포트로 생성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데이터별로 어떤 항목끼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다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었을 때 학교에 와서 컴퓨터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 검색을 해서 찾는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온 학생들이 데이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 발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확진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확진자 안에서 사망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준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었고요. 판다스 활용을 위해서 판다스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먼저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진행하는 속도가 또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서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3-4시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다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출력 결과물도 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전처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듀얼 모니터가 필요했는데 특히 저희 교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보고 학생들이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보다도 학생들에게 듀얼 모니터의 필요성을 훨씬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판다스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파이썬을 알아야지 이러한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예상보다 느린 속도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제를 갖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이고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그에 따른 아이들에 대한 반응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과목의 연계를 두 과목이 같이 하다 보니까 단원별에 대한 진도가 조금 맞춰가는 것이 좀 힘들었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꼽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데이터를 찾고 그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는 것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학습을 하고 그 툴을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를 탐색부터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교육과정의 트렌드가 통합, 융합으로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교과와 교과 간의 이런 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발표 수업의 연계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 과목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또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과목에 배운 내용을 그 과목 안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하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와 과학만 했지만 다른 수학 과목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과목과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학생들의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과목을 융합해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제도 아이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중요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서로의 교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교과에서의 정보교과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과에서의 과학교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러한 융합 수업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갈 수 있고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 역시 융합 수업이 아니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서로 교사끼리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분명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융합 수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몇 명인지 아세요? 뉴스를 못 봤네요. 오늘 국내 확진자가 50명, 해외 유입이 11명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저는 전공이 정보는 아니다 보니 최근에 뉴스를 틀면 많은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특히 수치적인 정보를 보게 되면서 저게 어떻게 나온 수치고 저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고 신기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보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통해서 판타스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수치적인 내용이 꽤 정확한 자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 국가적인 질병이 있어서의 이런 정확한 판타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인공지능 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보교사 선생님들은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이 많이 이슈가 되고 학교로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부터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익히면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 나간다라면 분명히 효과적인 수업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교사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정보교사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사례와 관련하여 수업 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